네, 강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도 3% 하락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도 한 3%대 하락 마감이 됐죠. 장중에 한 7% 정도 빠졌고요. 고가 대비해서 하면 고가에서 한 10% 정도 하락한 구간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닥부터 시작해서 한 4배 이상, 거의 한 5배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근데 너무 싸게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준 겁니다. 그쵸? 근데 그 기회를 줄 때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BM을 기준 잡아서 그쵸?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12월 초, 12월 중순 이렇게입니다. 지금 오늘 20일이니까 이제 12월 말이죠. 자, 근데 어저께부터는 제가 이제 신규는 금지, 그리고 조정 조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물량 정리를 해라. 그리고 투자 경고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근데 투자 경고 관련해서 주가에 대한 미치는 영향? 없습니다. 없어요. 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 그쵸? 제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에코프로 BM이 여기, 그쵸? 요날입니다. 정확하게 요날 뭐가 발생했죠? 44조짜리 수주 공시가 발생하면서 갭이 딱 떴죠. 그쵸? 주말 동안에 공매도들이 많이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직도 이 대신증권을 포함한 각 증권사에서는 매도 리포트가 나와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매도 리포트가 나왔을 때 58만 원일 때도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여기 지금 30만 원대에도 매도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가총액으로 환산해서 보면 지금 30조일 때도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여기 58만 원 대략 한 45조에서 50조 사이 구간에 있을 때도 이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기준을 달리 적용을 해야 되죠.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예요, 이거. 이쪽 구간에서는 그쵸? 44조가 플러스 되기 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가요. 앞에 좋을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에코프로 BM을 밸류에이션을 하잖아요. 그럼 비싸요. 그렇죠? 비싸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원래 오르는 주식 그리고 성장주들은 비쌉니다. 자, 보세요. 여기 3,800억 실적을 낸 게 올해고요. 아니 22년이고요. 올해 예상치는 3,245억이 예상치로 잡혀 있고요. 1분기 1,000억, 1,073억, 그리고 2분기 1,147억. 에코프로 BM입니다. 머티리얼즈 아니에요. 그리고 3분기 459억, 4분기 예상치가 613억이에요. 그러면 3분기까지 나온 확정치를 더해보면 어떻게 돼요? 1,073 더하기 1,147 더하기 459 하면 2,679억입니다. 2,679억이 3분기까지 실적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됐습니까? 그쵸? 예상치가 3,245억이니까 요거 남은 거죠. 자, 그러면 시가총액이 30조니까 그쵸? 몇 배예요? 100배죠. 비싼 거 맞아요. 근데 원래 성장주는 비싸게 거래됩니다. 그쵸? 프리미엄을 줘서 거래를 하는 거지.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를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데 이걸 지금 가격에 거래하는 그 시장 논리하고 맞지 않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쵸? 원래 비싸다. 근데 그 비싸기 때문에 자꾸 매도 리포트가 나온다? 근데 그 비싼 기준에 대해서도 그쵸? 여기서는 마이너스 44조를 했을 때 그쵸? 그랬을 때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58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4조가 됐죠. 요걸 연환산시키잖아요. 그러면 연간 8에서 9조 정도가 들어옵니다. 8에서 9조 정도의 매출이 확보가 돼요. 그러면 분기당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쵸? 보세요. 올해 들어서 매출이 2조, 그쵸? 정확하게 2조는 아닌데 1분기 2조, 2분기 1조 9천억, 3분기 1조 8천억, 4분기 예상치가 1조 7,491억입니다. 그럼 요 정도가 곱하기 2처럼 붙어와야 돼요. 그만큼 프리미엄을 다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50%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수급상의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100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된다. 근데 시간이 걸리겠죠. 당연히 올라가면서 기술적인 내용을 모두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락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빠지는 구간에서는 이제는 62평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아니 지지를 받아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떨어졌을 때는 대략 한 많이 떨어져 봐야 20조 후반대. 그렇죠?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고가에 대한 매물을 받아먹고 그리고 올라가면서도 조정이 있을 테니까 그래봤자 30조 이상의 평가를 받아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단계가 50%는 평가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된다. 그렇게 어저께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떨어지고 그쵸? 에코프로 BM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가 돼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튀어 오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쵸?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고 시세도 단기간에 50% 정도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쵸? 평가치가 이제는 에코프로 BM에 제가 딱 50%까지만 본다 그랬어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50% 정도 평가치를 받아야 된다고 봤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수렴을 하고 나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매수 구간을 잡는 건 당연히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잡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저는 정확하게 그대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얼마의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에코프로 BM에 대한 기준치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내용이 중요한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 한번 보세요. 강프로 소통방에서는 무조건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신고가 매매만 진행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도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게 신고가 매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신고가 매매 외적인 다른 부분은 조금씩 합니다. 이게 싸 보여서 합니다. 이런 거 안 만들어요. 그냥 안 합니다. 무조건 신고가만 공략을 한다. 근데 신고가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나눠서 그쵸 거기서 분산을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그 분산하는 과정에서 이동하는 구간까지 체크를 해서 그쵸 종목을 설정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신고가 구간에서 시장의 주도주 그쵸 강세를 보이는 시장 주도주가 탄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익스프레스 그리고 시노펙스 그쵸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관련주입니다. 그쵸? 뭔가 재료가 좋아서 이래서 매수한 게 아니에요. 쭉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년 4월 총선 있죠. 그쵸? 총선 있고 총선 끝나면 뭐가 있나요?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부터는 대선주가 신고가를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쵸? 제가 좀 옛날 얘기까지 오늘은 한번 드릴게요. 한익스프레스. 자, 보세요. 오늘 그쵸? 시가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시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 수익궁에 들어갔다. 지금 28%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언제 이 투입했는지 보세요. 8시 54분 12월 20일 오늘입니다. 오늘 시작해서 20% 정도의 수익. 신고가는 11월 달에 만들었고 매물 소화 과정 거쳤고 추가 시세 엊그저께 나왔고 그리고 어저께 체크 오늘 바로 진입. 그리고 20%. 자, 모든 종목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든 종목이 이렇게 당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저께 보세요. 12월 19일 8시 50분 장 시작 전에 나갔죠. 근데 자,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자, 보세요. 자, 두산 로보틱스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어저께 들어갔는데 오늘 그렇죠? 8, 9% 상승세를 보이죠? 스윙으로 공략하는 게 맞다. 하지만 정확한 타점을 공략을 해야 된다. 그게 신고가에서 맥점을 잡는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 대해서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내용도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 자, 여기입니다. 12월 14일. 그쵸? 지난 목요일입니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8시 55분에 정확히 들어가죠? 그쵸? 장 시작 전입니다. 12월 14일 시가 14만 1,700원에 그쵸? 정확히 여기까지. 그쵸? 여기까지 올라왔고 오늘 내리니까 그냥 오늘 팔면 됩니다. 어차피 주식은 고가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잘 사야 잘 팔 수 있다. 잘 팔려면 내가 고가를 알아서 잘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샀을 때 잘 파는 겁니다. 내려오는 걸 확인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투자자의 광기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몰라서 그래요. 그걸 누가 먼저 파악할 수가 있겠나요? 그렇죠? 그 부분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무조건 기준치에 맞춰서 결국엔 수렴하게 돼 있다. 근데 그 기준치가 이런 말 있잖아요. 가치 투자자를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실적에 수렴한다. 결국엔 수렴한다. 이딴 소리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주 안에 수렴이 돼야 돼요. 아무리 길어도 3개월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3개월 안에 다 끝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구간에서 등락은 있고 그 등락 구간을 계속해서 보냈을 때 어떤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등락 구간을 보냈을 때 그렇죠? 시세가 정작 나오는 구간은 3개월 안에 다 끝나고요. 추가적으로 강세 구간이 오더라도 매물 소화 과정 그리고 눌림목 구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공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나오더라도 최장 3개월이 끝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최장 3개월에 대한 부분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맥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기본이 신고가예요. 신고가. 그렇죠. 자, 정확하게 12월 14일 8시 55분 그렇죠. 진행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이틀 동안 그렇죠. 대략 한 203일 동안 50% 가까운 수익 구간에 들어왔고 고가에서 내가 한 5% 정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 구간을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거 나올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내가 돌아오는 수익보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위험의 폭이 더 크고 많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 로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도 신고가 공략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오늘 그쵸? 상한가 구간에 들어가 있었던 한익스프레스 같은 종목이다. 근데 이것도 내용이 탄탄하죠. 자,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시장에서 주도주 파악이 어렵고요. 그리고 이 파악에 대해서 내가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제가 원래부터 무료로 했지만 인원을 늘릴 겁니다. 1000분까지.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 때 꼭 입장하셔서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배우세요.
그래서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 이벤트로 제가 이 내용도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강조드렸죠. 자, 보세요. 수익 모델과 신고가 검색기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신고가 검색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고, 여기 자, 요렇게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 딱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정말 나만의 이 기법을 가지고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통방과 함께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함께 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모든 분들한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내용 간단합니다. 이 구간은 에코프로 BM의 지금 시장 평가치 30조 정도에서 50% 정도를 수렴한 구간이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투자 경고나 이딴 건 매매하는 과정에서 풀릴 수도 있고 다시 붙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을 두란 말이에요. 그 기준을 에코프로 BM에다 두면 된다. 이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양극재 만들기 위해선 그 전구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 전구체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전구체가 에코프로 BM 쪽으로 가면 거기다 리튬 추가해서 양극재 만들고 납품,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올해 에코프로 BM의 생산 능력은 17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71만 톤까지 늘어나요. 27년까지. 그러면 전구체에 대한 생산 능력도 당연히 늘어나죠. 에코프로 BM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데서 전구체를 사다 쓰진 않겠죠. 에코프로 BM의 생산 능력이 증가할수록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생산 능력이 증가한다. 그러면 지금은 에코프로 BM은 버티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가격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인 약세 구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지금 이미 다 조정을 받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하락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시간의 이점을 얻자. 무조건 보유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요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20페이지에 걸쳐서 신고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까지 제가 추가해서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일단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해서 어떻게 신고가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그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연말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